미디어유스 전지영 기자, 따뜻한 봄날 휴일이면 명소 곳곳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차를 타고 근교로 떠나거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번화가에서는 조금 색다른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이색 팝업 스토어가 그 중심에 있다. 팝업 스토어는 튀어오르다 깜짝 놀라게 하다는 뜻의 \POPUP\에서 유래된 말로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가량 운영되는 임시 오프라인 매장이다. 브랜드 신제품 홍보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콘텐츠 협업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등장하며 운영 형태와 매체 역시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 팝업 스토어 열풍의 중심지로 불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성동구 방문자 수는 2020년 1월 411만 명에서 2024년 3월 611만 명으로 약 200만 명가량 증가했다. 팝업 스토어 문화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방문객 수가 약 48.8% 증가율을 보였다. 이제 성수동은 젊은 세대가 모이는 트렌디한 문화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 화려한 문화의 이면에는 간과된 문제가 있다. 바로 팝업 스토어의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다. 팝업 스토어 전문기업 스위트스팟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팝업 스토어 총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운영된 팝업 스토어는 총 677개로 이 중 32.1%, 197개가 성수 지역에서 열렸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따르면 팝업 스토어 한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적게는 1톤, 많게는 3톤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성수 지역에서 2024년 상반기 동안 약 197톤에서 최대 590톤의 폐기물이 배출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 상당수가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목재 구조물 합판 플라스틱 장식물 간판 등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비교적 손쉽게 처리되지만 페인트가 묻은 자재나 전자기기 부품 등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비용이 높고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해체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이 고정 설치물로 간주될 경우 건설 폐기물로 처리돼 환경 부담이 더욱 커진다. 여기에 운영 중 발생하는 시음용 컵 포장재 리플렛 등 생활 폐기물까지 더해지면 환경적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 물론 환경적 우려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 친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팝업 스토어도 있다. M&HS는 2024년 6월 성수동에서 열린 지구랜드 앱, 이 헤리티지 라운지를 통해 리사이클 니트웨어 업사이클링 슈즈 비건, 스킨케어 등 친환경 브랜드 제품을 선보였다. 폐원단과 병풍을 재활용해 공간을 꾸미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했고 지속가능한 브랜드 활동을 통해 환경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아모레 리사이클 팝업 스토어를 열고 오래된 나무 팔레트와 기존 전시용 가구를 재사용하는 한편 자투리빈으로 만든 샷의 체험과 공병 수거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순환경제 실천에 나섰다. 이처럼 브랜드 차원에서 환경을 고려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사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지자체인 성동구청에서도 이러한 폐기물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성동구청은 2024년 5월 9개 부서의 팝업 스토어 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TF팀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는지는 미지수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팝업 을 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백슬래시 팝업 백슬래시를 통해 팝업 스토어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북은 단순한 사전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운영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거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 관련 내용을 스스로 내려받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관리, 감독 체계나 불이행 시 제재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결국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자체 기업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치, 철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주의 깊게 감시, 관리해야 한다.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팝업 스토어에 방문하는 시민들 역시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고 분리 배출 등 기본적인 환경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트렌디함을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성수의 팝업 스토어가 맞이한 진짜 과제다. 각기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할 때 건강한 문화 트렌드로서 팝업 스토어는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